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벤처박스의 이선호 대표입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벤처박스는 엑셀러레이터야, 엑셀러레이터고 뭐 이름 그 자체로 이렇게 벤처 기업들을 이렇게 박스에 차곡차곡 잘 담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도 뭐 소셜 벤처 비슷한 것 같아요. 소셜 비슷한 것 같고 현재까지 저희들도 뭐 완벽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있지는 못하고요. 계속해서 박스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기업 한두 개씩 계속 담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때 로컬 뭐 소셜 벤처 지원 정책 전략인데 기본적으로 뭐 소셜 벤처에 대한 설명들은 앞에 축사해 주신 분들과 그다음에 학자님께서 다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사실 소셜 벤처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강의가 단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소셜 벤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실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우리가 이제 지원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셜 벤처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계속 하셔서 결국 이제 소셜 벤처는 사업성과 사회적 가치를 이제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 아까 앞에서 이제 교수님도 그랬고 다 이제 사회적 가치가 사실은 앞에 있는데 저희들 쪽처럼 이제 필드 쪽에서 일하는 쪽은 사실은 사회적 가치보다는 사업성이 좀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 노동부 중심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 지원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중심의 이제 협동조합 이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모든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해결 가지고는 별 의미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모델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장기적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의 초기에 적극적으로 의존을 하면서는 한 3년 정도까지 잘 운영이 됩니다. 근데 3년에서 5년이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워진 왜냐하면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자생을 해야 되는 시기부터는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좋은 사업 모델,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 모델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이율 배반적인 또 지원을 하는 쪽에서 보면 야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건데 왜 이익을 이야기해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왜 사회적 기업을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사회적 기업도 일반적인 기업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영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이제 진일보하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또 다른 그룹들에서 인식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일부에서 지원을 하고 근데 이제 이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소셜 벤처라고 하는 명확한 정의를 내려서 사회 문제 해결형을 이제 소셜 벤처화 시켜내기에 좀 이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 달성에 사실은 이제 사업성이 결부된 모델이 소셜 벤처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벤처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익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가야 된다. 그 측면에서 소셜 벤처가 조금 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셜 벤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본질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그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고용노동부의 인증 제도나 이런 것들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고요. 요즘 이제 소셜 벤처 인증이라고 하는 이제 중기부와 이제 기보에서 진행하는 그 이제 소셜 벤처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소셜 벤처는 성장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뭔가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선순환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 뭐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는 아까 학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사회적 의미나 뭐 경제적 의미들은 뭐 그냥 쭉 넘어가고요. 이 현황에 대한 부분들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청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기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들 또 지자체에서 정책들을 가지고 계셔서 2019년에 이제 1,000개가 안 됐던 소셜 벤처 기업이 이제 작년 8월 기준으로 이제 2,031개가 됐고요. 지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쪽에서 소셜 벤처 영역을 담당하는 이제 벤처기업 협회가 담당하는데 거기에서만 해도 이제 연 100개씩의 이제 예비 창업 기업들이 발굴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도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발굴한 기업만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소셜 벤처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소셜 벤처인지 모르고 하는 기업들 치면 그래도 뭐 몇만 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고 실질적으로 기업은 아까 그 인간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은 소셜 벤처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문제 이제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이제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률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어떤 보장들이 이제 46% 정도. 그다음에 빈곤 감소,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강화가 이제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기반 구축이라든가 R&D, 뭐 지속 가능한 소비,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요소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위에 이제 세 가지를 보면 뒤에 이제 서울시의 소셜 벤처들의 이제 현황들을 조사해 놓은 것들은 좀 비슷합니다. 이랑 비슷한데 좋은 일자리하고 어떤 이제 경제 성장, 그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보장, 이제 바이오나 이제 이런 영역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이동권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 감소랑 어떤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이런 측면들을 보면 결국은 국가와 공공 그다음에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와 사실은 공공 분야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아주 안개처럼 10개 다 펼쳐지면 좋겠지만 막상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특정 지역에 몰렸거나 어떤 예산의 한계나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어떤 영역을 추구하고 기업이 하지 못한 부분들을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인데 소셜벤처 영역에서 약간 돌려서 보면 국가가 이렇게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떤 기업인들이 나서서 챙기고 있는 그런 역전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소셜벤처가 실질적으로 사회에 차지하고 있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훨씬 더 커졌을 때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삶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같은 의미들이 쭉 들어 있는데 서울시의 소셜벤처 실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자료들을 보면 어떤 인구학적인 특성에서 보면 20대, 30대, 4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로컬 영역에서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홍천군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 뭐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 사업들을 보면 지금은 청년 중심의 지원 사업들을 많이 펼치려고 하거든요. 사실 어촌 지역도 마찬가지고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없고 많이 이제 이렇게 고령화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의 어떤 청년들의 거점, 일자리들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소셜벤처를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이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연령대를 보면 대체적으로 60~70%가 청년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이 사업들이 좀 안착이 되고 잘 정리가 되면 지역의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 공간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 형태들은 법인 형태들이 이제 62%가 있고요. 개인 사업체가 20%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의미들이 되게 큰데 사실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어떤 협동조합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셜 벤처를 한다는 영역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관점들은 거의 갖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 형태로 차려서
어떤 사회에 봉사하고 뭔가 좋은 일을 해보다가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사 법인이 62%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들은 앞에서 말했던 성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일부 회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한 미래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추가적인 자본 조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빠르게 기업의 유형들을 또 기업의 형태들을 법인으로 만들고 법인으로 전환시켜서 여러 자금들을 확보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들을 함께 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셜 벤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욕구 플러스 그거에 대한 확인감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사자들의 수는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가 5명 이하의 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벤처 기업들도 업력 자체들이 길지 않으면 직원 수들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소셜 벤처가 직원의 수가 작다라고 하는 편견은 사실은 이걸로 다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고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3명이 21%, 그다음에 이제 4명, 5명까지 있는 걸로 보면 일반적인 1인 창조 기업, 그다음에 일반적인 스타트업보다는 더 많은 이제 인적 요소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적 측면에서도 조금 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모하고 이제 매출에 대한 것들인데요. 매출이 뭐 생각보다는 이게 많이 난다고 해야 될지 안 난다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소셜 벤처에 대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관심, 그다음에 이제 시작에 대한 속도들로 보면 5억 이상이 한 10% 정도 되고 이제 5억까지 한 28% 정도 되는데 현재는 이제 태동기 플러스 시작 단계로 이렇게 봐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뭐 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매출 구조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형태들이 있고요. 단지 이제 이 매출이 좀 유의미한 결국은 정부의 지원 자금이 없거나 없을 때도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훨씬 더 많은 매출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기업들도 마찬가지여서 3년 또는 5년, 7년 정도의 시간 후에 이제 자생적 기반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매출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 것 같고요. 매출 구조는 이제 소비자에 대한 구조인데 현재까지 이제 B2B의 매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회사들과의 어떤 업무 협력을 통해서 매출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 40% 정도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B2C의 매출도 34%, 그다음에 이제 B2G를 통해서도 25% 정도의 매출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들은 좀 일반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셜 벤처가 어떤 특정 우리가 이렇게 구청이나 동사무소 어떤 공공에 적극적으로 기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기업에 이렇게 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형태들로 다양한 사업 모델과 그다음에 거기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소셜 벤처가 사실은 자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들을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 자금에 대한 출처인데요. 이쪽이 이제 소셜 벤처가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조사 과정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개인 자금이 거의 52%가 이제 자기들 돈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지원금이 32%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그 약간 기술 창업이라는 용어를 이제 그 썼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자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ICT라든가 어떤 기업 기술 기반의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셜 벤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기술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 사업인데 본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력들이 초기에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 이제 빵 때문에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 빵집을 베이커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해서 이렇게 빵 가게를 하면 그건 그냥 단순한 소상공인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빵의 레시피를 만든다라고 하면 제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것은 서비스업이거든요. ICT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우리 창업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이건 사회 봉사 영역이야 그러면
이게 제조와 다른 영역으로 보지 않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나 다 정부의 지원 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규모가 작고 그냥 이런 거 하는 거 심부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돼라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로 넘어가면 사실 이제 뭐 심부름과 관련된 이제 플랫폼 사업화가 되기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이렇게 병원에 같이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일하러 나가시거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산책해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사실은 다 이게 소셜 벤처 영역이고 정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규모들이 이렇게 작게 처음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사업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서 초기에 이제 개인 자금의 비율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적극적으로 소셜 벤처들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내기 위해서는 1인 창조 기업의 개념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게 여러 가지의 정부 지자체의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함께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유형들은 뭐 일자리나 보육 앞에서 했던 것들하고 이제 동일한 영역들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중기부 자료도 그렇게 여기서 보시면 2로 올라갈수록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의 이렇게 작은 요소들로 가면 이제 진짜 벤처기업적인 좀 역할들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셜 미션을 해결하는 사업 아이템인데 이게 이제 지역 단위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라든가 제조 판매 플랫폼 교육 뭐 주거 부동산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지역 단위의 문제로 또 볼 거냐에 대한 측면들인데, 컨텐츠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지역 여행 가이드 서비스라든가 동네 슈퍼마켓 관련 컨텐츠, 그다음에 어떤 시민 전시 기획이나 전시 대행 서비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제조 판매 영역에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안전한 우유 점토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니어 모빌리티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 효율의 적정 기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치료나 소프트웨어 진단 보조 기기, 그리고 플랫폼과 관련해서 이제 기부라든가 그다음에 아이 돌보미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뭐 야외 작은 도서관 운영이나 이제 독서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거 쪽으로 보면 이제 에너지라든가 소규모 주거복지 사업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 영역들이라고 보면,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로컬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소셜 벤처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연관성들은 거의 100% 제가 봤을 때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지역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소셜 벤처하고 연결해서 풀었을 때도 그 의미들이 훨씬 더 커진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이제 구성원과 공유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비전을 얼만큼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뭐 90% 정도가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또는 구성원들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소셜 벤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 중의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다가 또 거기서 나중에 점프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회사 또는 대표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동의해서 같이 시작을 하고 같이 꾸준히 가기 때문에 그 기업이 존속하는 한 그 구성원들은 함께할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지고, 그다음에 일자리에서의 어떤 이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모델의 매출이나 어떤 고용의 성장하고 이게 좀 적합한 건가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렇다 이상이 이게 지금 한 이제 60%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어떤 소셜 벤처 영역이 매출에서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고용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형태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뭐 제3자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3자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업 되게 어려울 텐데 소셜 벤처 되게 어려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제 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의 어떤 비전들을 확실하게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혁신 과정에 대한 인식들은 이제 공정, 마케팅, 제품, 서비스, 조직 혁신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아까 이제 뭐 아웃사이드인가 뭐 그런 표현도 썼고 인사이드 썼지만 그 안에서 보면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들을 변화 시키려고 하고 개선시키려고 하는 쪽인데 그 부분들이 제품과 서비스 그다음에 일부 조직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이제 이건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 건데요. 이게 보면 이제 성장 단계별은 이제 오른쪽으로 있고 기본적으로 공공에서는 이제 교육과 어떤 전시, 그다음에 이제 경영 지원, 그다음에 투자, 확장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있는 공간 지원하고 네트워크는 약간 이제 비율이 낮은데 이 부분들이 이게 소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인 창조 기업이라든가 창업 보육센터라든가 창조경 혁신센터 또 테크노파크 또 이런 데들의 무상 공간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간적 위시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다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에 필요한 이제 교육이라든가 어떤 전시 공간 그다음에 이제 경영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있었던 것들하고 비슷하니까 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요 측면과 관련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제 로컬 소셜 벤처 지원 정책의 어떤 개발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제 정리들을 해보면. 결국 소셜 벤처가 지자체에서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와 별반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고 오히려 로컬 단위에서 이 문제들을 함께 결합해서 풀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은 사회적 기업도 어렵고 뭐가 어렵냐면 소셜 벤처 상당히 어려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제 임팩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세게 들어가서 그런 거고 현재 이제 경남에서도 미스크랑 해가지고 이제 임팩트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투하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아질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생각하는 것들은 이건 이제 뭐 스태피의 자료 플러스 제 생각 일부를 놓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소셜 벤처 기업들하고 사회적 기업들을 만나 보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테스트 베드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데 이게 지역 단위에서 이 테스트 베드 같은 이게 뭐 샌드박스 같은 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아까 그 윌체어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아마 지자체에서 도와줘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쉽지가 않죠. 식당이나 이런 데들이 같이 결부돼 가지고 테스트 베드를 열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로컬 단위 어떤 시범 사업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특정 이렇게 동네, 특정 동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문제 해결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중앙 정부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단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셜 서비스 이용 부담금에 대한 지원인데 이건 이제 중앙 정부도 하고 이제 로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아까 몸이 불편하신 이제 환자분들을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갈 때 일부 이제 지원 자금들을 이제 한 80% 정도를 이제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 개인으로 낸다거나 또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그 장애인 전용 택시를 탔을 때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저희가 한 10,000원 정도 탈 거리를 이제 그분들은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비율을 내는 것처럼 일정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시작하는 쪽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용 부담금들을 좀 지원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공동으로 결국은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풀고자 하는 국가가 풀고자 하는 문제하고 소셜 벤처 영역이 다르지 않는데 현재는 문제에 대한 발굴을 기업인이 발굴하고 그 기업들이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민간 합동으로 어떤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일부의 테스트 베드를 열어준다거나 지원해주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여성 기업이나 뭐 중소 벤처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구매하는 거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서 펼쳐지는 소셜 벤처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우리가 뭐 전체 예산의 뭐 0.5%라도 이런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조례들을 좀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로컬 소셜 벤처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차원에서도 일부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마지막에 이제 두 줄은 똑같은 건데 의외로 소셜 벤처들이 아까 인력이 뭐 3명이고 5명까지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지만 초기에 테스트 베이드 차원에서 시작하는 기업들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력 확보예요. 인력 확보. 자기는 이제 어떤 미션이라든가 비전, 목표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결국 팀원들은 또 뭔가 이제 돈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비전을 공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더딥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는 IPP도 하고 하지만 학생들을 뭐 인턴십으로 사실은 몇 명 같이 붙여줄 수도 있고 공공에서는 뭐 경력단절 여성이든 아니면 어르신들이든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인력들 이렇게 한두 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소셜 벤처 쪽으로 가니까 지역에 뭐 은퇴하신 분들이 그 분야에 또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주고 공공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게 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어떤 로컬 소셜 벤처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